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초박빙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여기에 여론조사의 두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 숫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는요, 국민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른바 역설택을 방지하려고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따로 떼어내서 반영해요. 그럼 그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36.9%, 정청래 36.7%, 3.2% 포인트 차이. 사실상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제 왜 초박빙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보는 층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선호투표제입니다. 함의인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사람들의 2순위 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 조사에서 보면요, 김민석 후보한테 65%가 갔어요. 정청래 후보한테는 18.2%. 그러니까 송영길 표의 상당수가 김민석 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이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벽이에요. 1순위에서 확실하게 앞서 놓지 않으면 2순위 합산해서 밀릴 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는 표가 있다. 이른바 숨은 청심, 숨어있는 정청래 지지표 말이에요. 여론조사에는 잘 안 잡히는데 실제 투표장에서는 확 터져 나오는 그런 표, 만약 그게 있다면요, 지금 이 초박빙 구도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기대 섞인 관측이에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대를 하느냐? 그럴 만한 근거들이 오늘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드디어 호남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딱 엿새 남았어요. 지금부터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응징의 시간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응징의 시간, 박시영 대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아시죠? 박시영 TV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아주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폭발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 박시영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어요. 여기서 짚고 갑시다. 경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친석계 쪽에서 이걸 어떻게 몰아갔느냐? 마치 무슨 공작을 한 것처럼, 무슨 조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거예요. 박선원, 김용, 그리고 관련된 의원들의 유튜버들까지 다 같이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박시영 대표도 처음엔 참았어요. 심지어 기회를 줬다고 해요. 직접 통화도 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도 나눴답니다. 근데 어땠느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심을 한 겁니다. 용납 안 한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간다. 박선원, 김용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민사, 형사 다 고소 들어가겠다. 관련된 의원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다. 전부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억지에 억지를 부리니까 결국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이제 응징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서미화 후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최고위원 후보예요. 그런데 이 서미화 후보가 어떤 사고를 쳤느냐?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단일 다슬 종목, 그 레버리지 ETF를 정청래 후보가 입법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정청래 후보가 그런 걸 입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정청래 후보한테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단체가
허미화 후보를 고발했어요. 어떤 혐의냐? 정당법 제52조 제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 이걸로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가 뭐라고 했느냐? 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혐오와 분열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당 안에 있는 적폐부터 정리해야 한다. 친석계에 대한 당원들의 응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닌 걸 방송에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것도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요. 이게 과연 민주당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정말 중도 보수도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응징의 목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훨씬 더 묵직한 분이 등판하셨습니다. 바로 추미애 대장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이분을 저는 대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검찰개혁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잖아요. 이 추미애 지사가 오늘 또 정청래 후보 지지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발언 그냥 지지 발언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친석계를 겨냥했어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뭐라고 했느냐? 지난 1년 우리 당의 대표적인 개혁 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검찰개혁이에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 왜 자꾸 지체됐느냐? 추미애 지사는 이렇게 봤어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 TF에 들어와서 그 프로세스를 지체시켰다. 개혁을 해야 할 사람들이 개혁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보안수사, 그런 여론전이나 시도하는 세력, 이런 자구책, 이렇게 몸살이는 태세로는 나머지 개혁을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바로 김민석 후보와 친석계예요.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된다. 김민석, 송영길이 당선되면 개혁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진짜 안 된다. 추미애 지사가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당대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만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를 뽑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부하고는 별개로 한주당의 그 정신에 걸맞는 대표를 뽑는 자리예요. 다만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친석계는 자꾸 이걸 섞으려고 하거든요.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요. 근데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정으로 지키는 거고 당대표는 당을 당답게 지키는 자리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지사의 결론이 뭐였느냐? 개혁을 책임지려면 그 개혁에 걸맞는 일꾼을 뽑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 일꾼이 누구냐? 바로 정청래 후보다. 정청래가 적격이다. 딱 이렇게 딱 언급을 하신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추미애 지사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을까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의 본질이 뭔지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본 발언이에요. 이건 총리 뽑는 게 아니다. 당의 정신을 지킬 대표를 뽑는 거다. 그리고 그 정신에 맞는 사람은 정청래다. 아주 명료하죠.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의 한복판에 사실 아주 억울한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천지 프레임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천지 프레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전당대회 내내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발단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하고 같이 찍힌 사진. 그런데 이 사진 언제 나온 거냐? 사실 3주 전에 이미 SNS에 올라와 있었어요. 3주 전이에요. 그때 이 사진이 올라왔을 때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박시영 TV가 방송에서 이 사진을 다뤘을 때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마이뉴스에 여러 사진이 떴을 때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을 신천지랑 엮지 않았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친석계 쪽에서 이걸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시영 TV가 조작을 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을 신천지로 만들어버리냐? 신천지랑 연관을 시키냐?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3주 동안 아무도 신천지랑 안 엮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신천지라는 말을 꺼냈느냐? 바로 그걸 문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신천지 프레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게 사진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조작이라고 소리친 쪽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아이러니예요. 이 과정에서 박시영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 참 마음이 짠해요. 누구한테 사과했느냐? 먼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기를 인재로 발탁해주고 기회도 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준 분인데 주말 내내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국정으로 바쁜 분한테 괜히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게 없는 잘못을 뒤집어 쓰고 하는 사과예요. 자기가 신천지를 꺼낸 또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분한테 사과했어요. 바로 정청래 후보입니다. 어떻게든 좀 도움이 돼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억울한 건 이 사람인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건 저쪽인데 사과는 이 사람이 하고 있나? 여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각 진영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에요. 저쪽은 저쪽대로 할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무슨 최종 판결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누가 먼저 신천지라는 말을 꺼냈는지 그 흐름만큼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북에서 있었던 최민희 의원의 연설,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북에서 최민희 의원이 연설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연설이었어요.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최민희 의원이 이런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정청래 후보의 후원회장이신 이해찬 대표. 그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정청래 후보에게 꼭 전해달라. 이렇게 버텨줘서 의연하게 깃발을 세워줘서 정말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찬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평생을 공익에 바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가신 분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그 이해찬 대표의 정신, 그 정신에 10분의 1이라도 구현하고 싶어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고위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당대표죠. 그럼 이해찬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당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고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지킬 대표가 누구냐? 그 힘으로 총선을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대표가 누구냐? 최민희 의원은 고민 끝에 정청래 후보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대 후보 쪽에서도 같이 하자는 제안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정청래를 택했느냐? 최민희 의원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저는 정직하지 못한 후보와는 같이 일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기회주의자에게 의원 한 자리는 줄 수 있어도 절대 지도자로는 못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의원은 될 수 있어도 지도자는 안 된다. 정직함이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전날 대구 경북에서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단상에 올라가는데 그 순간부터 조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연설이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최민희 의원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너무 걱정이 됐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저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아마 속으로는 떨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이 정청래 후보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후보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다. 누군가는 후보님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당원 여러분이다. 후보님,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젠 옛날처럼 잡혀가지 않는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정청래 후보를 지키는 누군가가 되어달라.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요. 정청래 후보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억지에 폭발한 박시영 대표, 허위 사실에 고발로 맞선 시민단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등판한 추미애 지사, 그리고 눈물로 호소한 최민희 의원까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를 지키려고 나설까요? 저는 답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정청래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와 친석계에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억지와 허위 사실이 필요합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왜 조작이라는 말로 몰아가야 합니까? 같이 하자는 제안을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것.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호남의 당원 여러분, 드디어 오늘 호남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대전대구 부산을 찍고 이제 드디어 호남의 첫 관문 전북에 들어섰어요. 최민희 의원의 그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